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CS 윈드 관련돼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 회장님께서 한국경제TV하고 인터뷰를 하시던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분 내용 좀 정리해 보고요. 그 내용과 제가 리포트 드렸던 내용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팩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뒷부분에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56,000원 언더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주가 56,600원 이 정도 수준 와 있는데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보면 우리 추석 명절 전쯤이 가장 낮은 점 구간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후로부터는 제가 볼 땐 점차적으로 바닥을 치고 오는데 기술적으로도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동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실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죠. 급격하게 하락한 것들은 시그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장대 양봉이 쭉 치고 들어오는 그 포인트 자리만까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팁은 하나 이미 드린 것 같고요. 일단 회장님 인터뷰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덴마크 블라트 인수, 그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주가가 또 우려가 있고 하락도 했습니다. 블라트의 문제가 뭐였는지 한번 인터뷰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블라트 용접 기술이 없었다고 하네요. 용접 불량률이 20% 정도면 거의 생산을 할 수가 없는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납기도 못 맞출 거고요. 정상적으로 생산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이미 파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 전에 좀 11월쯤에 인수가 완료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먼저 선제적으로도 계약을 다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용접 문제는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야, 그 생각해보면 참 제가 보면 그 유럽 회사들이 참 형편이 없습니다. 어떻게 용접 기술도 확보하지 않았고, 여러분 하부 구조물 같으면 원통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제가 이거는 SK 오션 플랜트죠. 거기는 속초가요. 그쪽에 공장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름이 19m?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본 거는 상당히 커요. 거의 배만 해요. 그런데 그걸 용접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참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뭡니까? 부채도 많고 이런 상태에서 인수를 아주 싸게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 재무적인 부담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터뷰 내용도 좀 존재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수전에 고객사들하고 협상을 다 진행했다고 해요. 공급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재협상을 진행을 했고요. 안정적 생산은 이미 진행이 가능한 상태로 다 돌입이 되어져 있다.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용접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제대로 생산만 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그 문제. 사실 용접도 그런 게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업부터 해서 용접에 대한 부분은 노하우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덴마크 같은 회사가 용접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만한 이유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블라드 재무 상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1,000억 원대 좀 채무에 대한 부분도 보전을 좀 받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내년 초부터는 턴어라운드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매출 8천억 원에 연 7%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대한다. 자, 그래서 언제쯤부터 개선이 될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회장님 말은 내년 초부터 바로 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생산은 정상화로 돌아가게 만들어 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테드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오스테드는 앞에 있는 전방업체 아니겠습니까? 수주를 따내서 이제 공사를 해내야 되는데 하부 구조물 모노파일에 대한 공급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미국, 영국, 블라트에 이렇게 덴마크에 나눠준 건데 이게 생산 능력이 안 되고 결국 생산 능력이 안 된다는 건 분량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6개월, 1년 자꾸 뒤늦어지니까 그 다 금융 손실로다가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아예 예를 들면 기둥 자체를 세우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사 자체의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큰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수요단과 공급단에 대한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인데 CS 윈드가 우리가 볼라트를 인수하면서 그 부분 생산 공급은 자신 있게 된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더 많은 수주를 따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 보면 이 부분만큼은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더군다나 공급 원가에 대한 보존도 약속을 받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이 내용이 팩트가 뭐 이게 사실이겠죠. 뭐 회장까지 나와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 거짓말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2달 전에 지금 생산 능력에 문제 있는 부분을 해결했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원래 그 기술자들은요, 이런 걸 뻥을 치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회장님 얼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세요. 그분이 무슨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의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제조하시는 분들의 그 기본 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느낌이 와 닿는 걸 저는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 인터뷰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한 포인트는 바로 이 자리인 것 같아요. 블라트 인수전의 컨설팅을 통해서 이미 생산 불량률, 그러니까 용접 불량률이 20% 초과된 거 해결을 해서 3% 언더로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생산성만큼 이미 확보를 했다라는 것들이고 두 번째 내용이 그겁니다. 오스테드가 워낙 급하니까 자기들 같은 게 빨리 모노파일 받아가지고 빨리 완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자 비용만 해도 7%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을 텐데 그 비용이 상당히 큰데 오히려 돈 주고 빨리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 빚도 가지고 있는 거 다 보전 처리해 줄 테니까 빨리 공급해줘. 왜? 자기들 손실이 더 큰 거잖아요. 지금 똥줄 타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CS 윈드가 아니란 말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오스테드가 가장 큰 문제가 본인들이 문제니까 이걸 빨리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결국은 CS 윈드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차후에 우리가 수주 내용들은 더욱 커지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 타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56,000원 이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여러분들은 제가 공략 포인트로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다 왔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여기 마지막 단에 있는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요거 주봉입니다. 그래서 2년 전, 3년 전 우리 매물 매수 가격대가 존재한 이 하단부에는 별로 매물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은 다른 분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주가를 움직이고 낮추고 했던 부분, 수급이 움직였던 부분은 바로 이 구간에 있는 매물량하고 보유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6,0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 거의 다 도달됐으니까 그 하루부터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아주 심플합니다. 전략은. 그 부분은 뭘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차트상에 장대 양봉 쭉 치고 들어오는 거. 가장 확실히 치고 들어오는 걸 잡으려 그러면 주봉이 빨간색으로 뜨는 그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분 같은 경우는 주봉이 빨간색으로 떴을 때 그때 여러분 매수 포인트로 잡고 들어가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면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샘플 하나 드려볼까요? 자, 여기도 보면 지금은 거의 한 달 내내 하락을 한 거예요. 자, 양봉 들어왔죠, 주봉이. 여기서부터 반등이 올라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봉상으로 양봉이 들어오는 자리가 가장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다가 완벽하게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 구간도 한 달 내내 빠졌죠. 자, 양봉 들어오고 올라갑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투자할 때, 그러니까 뭐 차트리스트들이 보는 것들은 바로 이런 포인트들을 봐주는 겁니다. 저는 그 타임 들어올 때까지는 절대로다가 매수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일봉상으로 지금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6,200원 뭐 지금 현재 찍고 있는 건데 52주 최초 찍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자, 가격이 싸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은 기술적인 트레이딩 어느 때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들이 이 정도면 그죠? 거의 뭐 2, 3주, 2주 정도 하락하다 올라온 거고 자,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트레이딩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앞단에 주봉에서 말씀드린 거 일주일 동안 양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체크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가야 되는 투자 포인트 전략은 뭐다? 아, 그게 들어오는 다음부터 뭐하다? 매수해 나가면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언제까지 잡아야 되냐고요? 저는 그냥 일단 82,500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사실 의미가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들어오면 1차 매물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승하는 폭은 이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도. 그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만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56,000원부터 한 72,000원, 75,000원 요 사이까지만 본다 그래도 소기의 목적이 되는 수익률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보고 여러분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또 뭘 생각하는 겁니까? 연초에 많이 이야기 드렸던 백투너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스테드의 문제점, 똥줄인 누가 탄다? 결국은 오스테드가 탄다. 왜? 그렇게 거래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채무 보전 다 해주고 하면서, 야, 이거 탈 테니까 빨리빨리 해줘. 예, 그런 겁니다. 결국은 미국 놈들도 하자고, 영국 놈들도 하자고요. 덴마크는 완전 하자였다는 뜻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CS인드가 잘 극복해 나가길 바라면서 투자 포인트 오늘 점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투자 전략 잘 잡으셔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